안녕하세요, 문주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인들한테 제가 ADHD다고 밝히고 주변에서 아니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약물 치료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ADHD 문주스. 저는 10년 차, 10년이 넘었지. 아니구나. 10년 동안 지금 ADHD 약을 똑같은 거를 복용하고 있고 스텔라 40mg을 지금 10년 차 먹고 있어요. 근데 초반에 제가 이제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각성제도 한번 먹어봤고요. 이것저것 좀 많이 먹다가 스텔라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스텔라를 지금까지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부작용 혹은 내 성격이 바뀌지 않을까? 아니면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중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되게 정당성 있고 충분히 왜 고민하시는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작용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부작용보다는 이제 ADHD를 갖고 사는 게 저한테는 더 힘들어서 약물 치료를 아직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ADHD도 7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일단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한 달 만에 올리는 건데요. 일단은 쇼츠는 이제 짧고 바로 핸드폰으로 편집 없이 올릴 수가 있어서 쇼츠 위주로 많이 올렸는데 사실 제가 좀 무기력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너무 심하게 와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분명 ADHD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제가 최근에 이걸 먹기 시작했는데 이걸 먹고 나서 확실히 제 그 감정이나 무기력이 좋아진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끝까지 보게 하는 트릭이야. 끝까지 보신다면 제가 그게 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정형적인 ADHD, 가인행동, 충돌성, 집중 저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는 정형적인 ADHD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자주 보이는 부주의 ADHD라고 여성분들한테 더 흔해요. 하지만 남성분들도 충분히 이런 유형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유형은 뭐 집중 문제, 그 다음에 건방증, 그리고 좀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들이 있고요. 가인 행동이나 이제 충동성이 조금 더 낮은 이런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오버 포커스 ADHD예요.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주로 이제 조부모나 아니면 부모 중에 알코올 중독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좀 많이 보이는 유형이래요. 강박이랑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좀 본인 뜻대로 뭔가 흘러가지 않으면 좀 되게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유형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유형이라면 이제 강박 치료와 ADHD를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번째는 이게 다 영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번역계 ADHD. 이 번역계 ADHD 분들은 ADHD 플러스 우울감 아니면 좀 많이 감정이 좀 많이 다운되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ADHD 플러스 우울증까지 치료해주는 치료법이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 동반된 ADHD. 이제 ADHD 플러스 불안이 좀 많이 높은 분들은 이제 불안증 약이랑 ADHD 약을 같이 동반하면 더 좋겠죠? 다음에 측두엽 ADHD는 이제 ADHD 플러스 학습장애가 동반하고 그리고 분노장애 아니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은 하상대 ADHD래요. 근데 이 하상대 ADHD는 저희는 이제 전두엽이 저하가 그러니까 내 낮은 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활동량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ADHD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각성제가
오히려 더 악화를 시킨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각성제를 먹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든 하산대 ADHD 분들이 이제 각성제가 말이 안 듣는다는 건 아니고 거의 80%가 이제 이 각성제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10년 동안 약을 복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복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안 먹으면 저는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물 치료를 선택을 한 거고, 일단 이제 제 약물 10년 동안 약물 치료 받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꼭 모든 분들이 ADHD가 의심이 된다면 일단 진단부터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 진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는 뭔가 진단을 받으면서 좀 더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이 그냥 의심해서 그거를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진단을 받아서 항상 의문점이었던 부분들,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랑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지?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마 많은 ADHD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달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저 그런 상상도 했었어요. 나만 빼고 다 외계인. 나만 빼고 다 외계인이, 그러니까 인간의 탈을 쓰는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저는 되게 제가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ADHD 진단을 받으면 이제 제 뇌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과거나 이제 어렸을 때 시절 이런 것들이 다 퍼즐이 딱딱딱딱 맞춰지면 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약물 치료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이제 유형마다 약물 치료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개개인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 너무 큰 양력량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물 치료를 꼭 안 하셔도 되지만 운동이나 저는 운동은 도저히 못하겠어. 근데 운동이나 아니면 심리치료 ADHD 전문 심리치료 분들이 한국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ADHD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물건이 저희 앞에 있지 않으면 내 기억 속에 그 물건이 존재한다는 거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서랍에 다 넣는 것보다는 자주 쓰는 물건들은 그냥 다 밖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저희 눈에 꼭 보여야 돼요. 저는 포스트잇을 많이 쓰는데 포스트잇은 바로 눈앞에 보이잖아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약물 치료를 선택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저는 제 증상들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양영향을 많이 줬어요. 내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술을 마셨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ADHD 분들이 이제 중독 문제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술을 정말 많이 찾으세요. ADHD 분들이 치료받기 전에는. 그 이유는 저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약물 치료를 한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불안도도 낮아지고 술을 마시면 도파민도 공급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셀프 치료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술로. 근데 약물 치료가 꼭 답은 아니에요.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도 수많은 어려움은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 수많은 숙제는. 근데 하지만 훨씬 더 편해진 건 맞아요. 하지만 100%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약물 치료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일단은 시도라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시도하는 게 나쁘진 않잖아요. 뭐 한두 달, 세 달 정도 먹어봐야지, 특히 제가 먹는 스텔라는 이제 3달 정도 먹어봐야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먹어보고 그때 이제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도 해보고. 근데 의존성이 그렇게 크게 생기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뭐 10년 동안 똑같은 용량의 약을 먹었으니까 뭐 내성이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스텔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약들은 제가 이제 아예 안 먹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영상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한테 더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약을 복용을 했어. 근데 멍을 좀 많이 때리거나 아니면 성격이 좀 자기가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중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중단하고 약을 바꾸셔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뭐 각성제도 먹어보고 뭐 조울증 약도 먹어보고 뭐 좀 불안장애 약도 먹어보고 저 진짜 다양하게 많이 먹어서 저한테 맞는 약물을 좀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ADHD 플러스 저는 이제 불안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 10년 후 10년 먹었는데 어때? 확실히 집중력은 너무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ADHD가 있으면 한 번 한 일을 하다가 누가 과일 먹을래? 이렇게 해서 그 집중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업무를 끝까지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심리치료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ADHD 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심리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나도 모르는 트라우마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저에 대해서 되게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불안, 무기력,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게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ADHD 분들이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트라우마가 굳이 꼭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한 사람들만 트라우마를 겪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가는 것 자체도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거든요. 누구한테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서 이 불안의 뿌리는 뭐지?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나는 우울할까?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려면 약물 치료보다는 이제 불안은 약물 치료로 절대 나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심리 치료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심리 치료를 하니까 확실히 뭔가 시원해요.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나의 삶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뭔가 나를 케어하는 느낌이 들어서 힐링이 좀 되고 자존감도 좀 높아지고 근데 확실히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저 자신한테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요. ADHD를 진단받고 나서도 ADHD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랑 다르잖아요. 하지만 남들이랑 똑같이 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더 무기력이 심하게 한 게 아닐까. 우리는 내 구조가 다르고 내가 활동하는 게 다른데 남들이랑 똑같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만의 그러니까 ADHD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더 조사를 안 해보고 그냥 약을 먹으면서 남들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무기력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ADHD는 병이잖아요. 이 사회에서는. 왜냐면 저희는 그거 아세요? 그런 이론이 있어요. ADHD 분들이 이건 이론이에요. 그리고 뇌피셜입니다. ADHD 분들은 어떤 유형이냐면 헌터 DNA를 이어받은 유형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변 소음,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눈으로 보이는 귀로 듣는 모든 오감이 남들처럼 필터링이 안 되고 바로바로 저희 뇌에 모든 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예시를 들어주는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NFT over the holidays, and I was like, yeah, I kind of put that off semester. And I wasn't really sure about doing it again because I'm just 그러니까 제가 딱 그렇게 느끼거든요. 밖에 나가면. 근데 저희는 필터링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보다 그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내 입력이 되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피곤하지 않을까. 제가 이 헤드폰을 산 것도 여기에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저희 주변에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공사를 하는데 제 남편은 괜찮대요. 그게 좀 별로 신경이 안 거슬리는데 저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게 너무 거슬리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몸에 닿는 옷 재질이나 아니면 신경질지게 되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 헤드폰을 산 이후로는 그게 좀 더 줄어들었거든요. 저는 감각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나 냄새 아니면 이런 것들에 진짜 예민해요. 그래서 헤드폰을 사고 나서 그게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저희 ADHD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구들이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주면 어떻게 보면 더 무기력이 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헤드폰을 사서 웬만하면 아침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켜놓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항상 좀 거의 하루 종일 끼고 있는 편이에요. 밤에 잘 때 빼고는. 근데 제가 근데 ADHD랑 철분 결핍이랑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진짜 많아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이건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뭐 없어요. 제 돈으로 샀고요. 그냥 이게 그 아이허브인가? 거기 들어가시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철분을 이렇게 4번 성인은 이제 이거 이렇게 이 정도로 4번씩 하루에 먹어주면 좋대요. 철분, 그러니까 징크잖아요. 징크가 ADHD에도 좋고 불안, 그 다음에 우울에도 되게 좋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4일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좀 힘이 나요. 에너지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다. 그래서 꼭 철분 이제 문제가 근데 물론 이제 필요 없는 비타민을 먹으시면 솔직히 효과가 없거든요. 그냥 다 오줌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저희 몸에 충분히 부족하지 않다면 비타민을 먹어도 이제 배출이 되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거를 먹으니까 무기력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한국에 아이허브에서 얼마였지? 5만원 주고 산 것 같은데? 5만원이었나?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링크 남겨드릴게요. 밑에다가. 사실 미국에서는 ADHD 진단을 받으면 장애 수당이 나와요. 그만큼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농부의 세계에 사는 헌터들이에요. 헌터들을 생각해보면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뭔가 목표물을 찾았을 때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발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나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엄청 예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농부의 세계에 살고 있는 헌터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남들처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들처럼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무기력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맞는 방식으로 아니면 저희 뇌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헌터들이 이제 밤에도 망 보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많은 ADHD 분들이 수면 장애도 동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ADHD가 있다고 해서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확실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ADHD는 눈에 보이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힘들고 눈에 티가 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은 병이에요, 진짜로. 정리를 하자면 좀 뭐 행설수설한 것 같긴 한데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진단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에 맞는 약을 찾아서 복용을 하다가 그때 가서 약물 치료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중단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진단을 받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 제 인생 180도 변했어요. 저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
책도 읽을 수 있었고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뭔가 일 처리 같은 것도 엄청 잘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좀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한데 저도 알아요. 다 저 같지는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 알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꼭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저희랑 맞지 않는 세계, 저희 내 구조랑 맞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여태까지 잘 버텨준 자신한테 좀 칭찬을 좀 해주세요. 제발. 너무 힘들게 했어. 너무 힘들게 했고 지금 뭐 침대에 누워갖고 무기력증 와갖고 침대에 누워있고 이런 거는 다 본인 탓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거예요. 쉬어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는 소음, 눈에 보이는 거, 저희의 환경, 오감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달리 필터링이 안 돼요. 그거를 하루 종일 느끼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죄책을 갖지 마세요. 저 보세요. 저도 한 달 동안 유튜브 영상 제대로 하나 못 만들었잖아요. 이게 머릿속으로는 해야지. 그리고 머릿속은 한 100번 했어. 그리고 나는 왜 못할까, 왜 일어나서 영상을 못 찍을까 막 이러면서 죄책에 막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넌 쉬어야 돼. 너의 몸에선 지금 쉬라고 얘기하고 있어. 난 쉬어야 돼. 그래서 그냥 푹 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지금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무리하게 푸시를 했으면 아마 접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게 본인 몸에 좀 기울여서 몸이 필요한 요구를 꼭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